네, 계속해서 표현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읽었었는데,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영화 속에서 사용됐던 표현들. 자, 이게 거의 첫 장면이에요. 이제 그 영화의 기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제 그 글로벌 워밍 때문에 해안 도시들이 침식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하비 박사입니다. 이 데이빗을 창조한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앞에 두고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how far have we come? How far have we come? How far we have come?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것은 맥락에 따라서 이제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 how far we have come.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이건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그 기술에 있어서 how far we have come. 우리가 지금 얼마나 왔나요? 우리의 지금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예전에 체스 챔피언을 꺾었던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그리고 이후에 몇 년 전에 바둑의 이세돌을 꺾었던 알파고 뭐 지금 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퀀텀 AI라고 하나요? 굉장히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진화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빨리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there's a rub. 이제 problem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데 약간 이제 그 비격식체로 약간 이제 유머스럽게 표현할 때 the rub. 왜냐면 이게 막 문지르면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요. 그죠? there's a rub. 그게 약간 좀 걸린다. 그게 약간 문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제 인공지능 하나.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딱 고른 다음에 이제 뭔가 어떤 시연을 하는 장면이죠. 자, there's a rub. 자, 문제야.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강의실에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저는 아래 내리고 How exactly do we pull this off? 자, pull off 하면 성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공하다. 그래서 pull off. 그래서 how exactly do we pull this off?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 이런 기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ull off. 자, 성공하다, 해내다. How exactly do we pull this off? 이렇게.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들으면서 영화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저는 이제 배우들의 그 딕션 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TV 쇼 우리가 흔히 TV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영화보다는 좀 더 듣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들이 발음을 좀 더 비교적 분명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들리지도 않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건 뭐 여러분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영화의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어 영화를 봐도 뭐 한국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송강호라든가 뭐 아니면 뭐 설경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땐 어떤 장면에서 뭐라고 뭐 말을 하는데 한국어인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기는 사실 잘 안 들렸을 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영화 배우의 문제, 발음의 문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영어권 사람이 본다고 해서 영화의 이 배우들의 모든 대사를 다 정확하게 듣겠습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잘 못 듣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pull off 하면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 그 스윈튼 부부 헨리 이 헨리 부부가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의사가 지금 왜냐면 이 냉동 이 시스템에서 아들이 계속 아까 우리 그 봤던 그 suspended animation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봤던 그런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he's in the most difficult position of feeling. She should mourn the death of your son.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 우리 mourn 하면 원래 이제 뭐 신음하다 신음하다가 아니고 이제 mourn 하면 이제 그 애도하다 이런 말이죠. 네. 신음하다는 이제 이렇게 mourn이라고 하죠. 네. 제가 약간 자 mourn 이건 이제 mourn이고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신음하는 건 이제 mourn이고 mourn 하면 이제 그 애도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의 어떤 죽음을 내가 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느끼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헨리가 집에 들어오면서 Don't kill me. 야, 날 죽이진 말아라. 자, 이건 이제 농담처럼 쓴 말이죠. 네, 농담처럼. 우리도 뭐 그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나 때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Don't kill me.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떤 영어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이렇게 좀 그 일종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말하는 일종의 레토릭 같은 거죠. 자, don't kill 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이제 헨리가 데이빗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자, 데이비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당연히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데이빗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이는 이미 이 냉동 그 시설에 지금 이제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 상태로 있는데 그 아이 이 자기 아들을 대체할 이런 인간형 로봇을 가지고 왔다. 이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it's not too late. 자, 우리가 보통 우리 투투용법을 하면 it's too late to take him back. 이렇게 하면 뭐겠습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만약에 낯이 없다면 너무 늦어서 take him back. 다시 되돌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어때요? not too late니까. 너무 늦어서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으로 할 때는 이제 아직 늦지 않아서 다시 갖다 줄 수 있다.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용법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제 앞에 부정어가 붙었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용법으로 보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 앞에 not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not too late to take him back. What were you thinking? 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있니 없니? 이제 한국말로 한다면 약간 이제 그런 자막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아까 그런 게 있었죠. imprint
프로토콜. 사실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모뎀으로 연결되고 그럴 때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관점에서 사용되면 어떤 관례, 협약, 그 어떤 뭘 하기로 했으면 서로 이제 그 코드를 맞추는 어떤 그런 협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임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이의 주인으로 나를 이제 각인시키는 이제 그 과정인데 don't imprint until you are entirely sure. entirely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until you are entirely sure 할 때까지는 don't imprint. 이걸 그 사용자를 등록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컴퓨터를 샀다거나 아니면 태블릿을 샀을 때 정말 이게 제품이 마음에 드는지 이제 이걸 확신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지문을 등록하지 말아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니카가 데이비드하고 함께 지내는 장면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도 이제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카도 행복하고 어떤 그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모니카가 이제 이 데이비드를 어떻게 하기로 adopt 하기로. 자, adopt는 이제 뭐라고 했었죠?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제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빗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아직은 이제 임프린트 하기 전이죠. 임프린트 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이제 말하는 게 마치 인공지능하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Would you like me to sleep now? 내가 지금 자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데이빗은 로봇이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잠을 자진 않죠. 하지만 잠을 자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잠을 자는 거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영화의 말미에 영화 끝부분에 사실 이제 데이빗은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데이빗은 스스로 얘기하죠. 나 이 로봇은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잠을 자는 거에 대한 여러 연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만큼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말미에 데이빗이 이제 진짜 영원한 잠이 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 영화 초반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영화 말미까지 가서 봐야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진정한 그 감동, 온전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니카가 데이빗한테 임프린팅하는 장면이에요. 네.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20년 전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그 인공지능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비추어 보면 굉장히 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미 이쪽 서양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과 그런 것들이 이미 이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도 여전히 그게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카가 어떤 과정을 하냐면 they won't make any sense. make sense 하면 이제 뭐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이런 말인데 근데 이제 they won't make any sense. 야, 이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네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I want you to listen them anyway. 네가 어쨌거나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이 임프린트 프로토콜에 쓰여져 있는 몇 가지 그 암호 같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내연 기관이라면
작동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인공지능이니까 이 인공지능을 정말 이 모니카를 엄마로 인식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력해야 되는 몇 가지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 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면 거기에 집어넣는 코드라고 하는 게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알파벳 숫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그 알파벳이나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미래 세계를 그리는 거니까 인공지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이 코드가 굉장히 좀 시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몇 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무작위로 조합해서 만들긴 했겠지만 약간 좀 정말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카가 몇 개의 말들을 낱말들을 이제 데이비드한테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제 그게 이 임프린팅 프로토콜의 이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러면서 돌고래, 사슴, 사막, 소크라테스, love 뭐 약간 이런 그런 단어들을 이 데이비드한테 읽어줘요. 그리고 났더니 데이빗이 갑자기 내가 자기를 바라겠어요? 뭐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뭐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말하다가 이렇게 임프린팅 프로토콜이 딱 끝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면서 마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 그와 그 연기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섬세하게 연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전제로 해서 그걸 보시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할리 조엘 오스몬드라고 하는 이 캐릭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도 완벽하게 보여주고면서 동시에 엄마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콜스 패킷 그 내용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AI를 구현할 수 있는 어린 배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가 있기도 하죠. 자, make sense 하면 말이 되다 이런 거. It doesn't make sense.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표현할 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빗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나서 이제 부부의 생활도 좀 달라졌어요. 파티도 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려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데이비드가 약간 뭔가 그 인간 아이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약간 아이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한두 번 정도씩 보여주죠.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어, 헨리하고 모니카가 서로 이제 데이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헨리는 데이빗을 약간 저게 그래도 이 기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니카는 정말 저 데이빗은 정말 뛰어 놀라운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he is trying so hard to please me. He has a way with my coffee. 자, have a way with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 he is라고 해야 되는데요. 네, he is trying so hard to please me. 걔는 항상 나를 좀 기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러면서 he has a way with 하면 사실 어떤 것을 좀 능숙하게 하는 좀 숙련된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has a way with. He has a way with my coffee. 내 커피를 얼마나 잘 타주는데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has a way with my coffee. 내 커피를 타는 방법을 알고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약간 이 데이비드에 대해서 헨리하고 모니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엔 이제 데이빗을 헨리가 데리고 오긴 왔지만 이제 둘이 임프린팅 하고 난 이후에 모니카하고 이 데이빗하고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는 걸 이제 헨리를 약간 걱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테디 내다주면서 Daddy is a super toy.
자, 이 원래 원작이 이제 Super Toys Last All Summer Long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라고 했었죠. Super Toy. 역시 이제 테디도 약간 인공지능 로봇이라서 데이빗하고 항상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And I will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그래서 take good care of each other. 서로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니카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던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The most wonderful thing in the whole world has happened. 자, the most wonderful thing in the whole world.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has happened. 일어났다라고 이제 데이빗한테 알려줍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빗한테는 그것이 썩 좋은 일만은 아니었겠죠. 왜냐면 이제 그 모니카의 원래 친아들하고 이제 데이빗이 함께 서로 경쟁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그 완료 시제가 사용됐는데 사실 이제 이 완료 시제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 여러 가지 예전에 문법에서 공부한 게 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계속적인 용법, 뭐 경험적인 거, 뭐 완료의 의미 이렇게 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이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줄 때 보통 완료 시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문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독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listening 듣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들으면 당연히 어떤 시제가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완료 시제가 많이 사용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 수업을 듣는다면 어떤 시제가 많이 사용됐겠어요? 과거 시제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도 될 텐데요. 일단 어쨌거나 지금 이 그 마틴이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난 사건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완료 시제로 사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틴이 이제 마틴과 데이빗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틴은 약간 사실 이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장난감도 부수기도 하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테디베어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더니 테디베어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엄마가 오니까 엄마 엄마한테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ll day torturing you. torture 그러면 이제 torture 그러면 이제 고문하다 이런 말이죠. 괴롭히다. 혹은 이제 torment 이런 표현도 이제 동의어로 함께 쓸 수가 있죠. torment, torture. 그 contortionist 그러면 이제 고개사. 여러분 이제 몸을 굉장히 이제 아주 비비 꼬아서 하는 contortionist 그런 사람들 이제 contortionist라고 하죠. 그래서 이 tore라고 하는 말, tort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비트는 거예요. 네. contortionist 역시 이제 그 비트는 사람이니까 그죠? 트위스트 하는 겁니다. 사실 비틀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면 뭐 팔을 비틀거나 뭐 다리를 비틀거나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에 그 기계적인 그 회전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우리가 토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수 얘기할 때 혹은 어떤 것을 우리가 뭐 정보라든가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distort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왜곡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죠? distort. 근데 이제 이걸 비틀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원래의 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곡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뭔가를 비틀고 좀 왜곡하고 이런 의미들하고 함께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